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석재의 소설 천혜윤락에 대한 제 단평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의 소외된 이야기 소설 천혜윤락 1. 천혜윤락이란 무엇인가?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속에 실린 단편 천혜윤락은 처음 읽으면서 이 소설의 제목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책의 머리엔 주석이 달려 있었는데 그곳에는 천혜윤락, 중국의 시인 백락천의 비파행에 나오는 구절, 동시천혜윤락인에서 인용, 다음 구절은 상봉하필 증상식인데 대략 번역하자면 모두 아득히 먼 곳을 떠도는 외로운 사람, 어쩌자고 서로 만나 알게 되었는가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천혜윤락의 뜻이란 우리는 모두 외로운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 성석재가 이 짧은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외로움의 실체는 무엇일까? 현대인이란 이름을 뒤집어 쓴 이들의 소외된 삶에 관한 것이라면 너무 진부한 주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라는 관계. 천혜윤락에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친구라는 관계로 설정되어 있는 동환, 기옥, 문학이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는 친구라는 단어에서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도출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세 명의 친구와 외로움, 소외를 결합시킨다라는 것은 상당히 낯선 작업입니다. 그러나 성석재가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 고정관념을 탈피한 반언어적인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친구라는 관계에 있음에도 외로운 사람들, 그것이 더욱 슬픈 모습으로 비치던 것이 성석재의 의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 명의 인물들은 모두 소외된 사람들일까요? 동화는 어린 시절 부유한 집안의 자제로 자라났습니다. 외모도 출중했고 시골에서는 찾기 힘든 도회적 이미지의 아이였죠. 그러나 그의 삶은 굴곡에 부딪히게 됩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삶의 방식에서 기인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중학교를 중퇴하기는 하지만 그는 그 나름의 생각과 가치관에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의 친구인 기옥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친구라는 이름으로 관계를 맺어오기는 했지만 그는 동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역설적인 표현이 되겠지만 친구이기 때문에 기옥은 동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기옥은 어린 시절부터 동안에게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 고마워했죠. 20살의 어느 날 그의 소원이던 나이트클럽에 가보는 것을 동안이 해결해 주던 그날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날 기옥은 동안의 도움으로 소원을 풀고 덤으로 여자를 선물 받고 그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며 사실 그 여자가 콜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동안에게 아니 그 스스로에게 분노합니다. 한편 동안은 항상 자신이 도움을 주면서도 기옥을 어려워합니다. 예전부터 공부도 잘하고 자신의 친구 중엔 가장 훌륭한 인물이다 라고 믿는 기옥에게 스스로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 했죠. 그러면서도 항상 기옥의 눈치를 살피는 동안의 모습은 스스로를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문학이란 인물은 가장 평범해 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두 친구 사이에서 조율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현실에서의 자신의 위치 또한 잊지는 않습니다. 즉, 친구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배려는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3. 소외된 모습.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어떤 소외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가장 현실에서 소외된 인물은 동안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영광도 사라지고 그는 인생의 바닥으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즉, 현실에 편입되지 못하고 배척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마지막에 스스로도 말하지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던 인물입니다. 스스로의 비천한 삶 속에서도 그는 친구들을 생각했고 그로 인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생각 따위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바닥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나름대로 무척이나 도덕적인 인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현실의 삶에서 도덕적인 인간은 결국 동안처럼 현실에게 배척당한다라는 사실을 성석재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옥의 모습은 어떨까요? 동안에게 기옥은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항상 자신에게 도움을 받지만 휘둘리지 않는 기옥에게 동안은 매료당합니다. 기옥은 자존심이 강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죠. 어린 시절에 동안에게 받았던 도움들을 빚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그것을 갚으려고 하고 이미 다 갚았다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동안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화를 내면서도 결국 그를 도와줍니다. 그것은 동안이 도움을 요청해서가 아니라 그 스스로의 자존심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러한 자존심은 결국 그 역시 현실 사회와 격리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전업주부로 전락하고 말죠. 전업주부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시대상에서 기옥이라는 인물이 전업주부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게 지금의 어떤 전업주부의 이미지와는 다르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문학은 어떤 소외된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는 현실적으로 3명의 친구들 중에 가장 안정적으로 현실에 정착합니다. 하지만 그는 친구라는 이름에서 소외당하죠. 비록 문학이 동안과 기옥의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는 실제로는 동안에게서도 기옥에게서도 소외당합니다. 그는 다음 날의 시험 때문에 자신의 소원이라던 나이트클럽에도 가지 않는 자기 절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자기 절제로 인해서 기옥과 동안의 표면적인 냉전밖에는 보지 못하죠. 사실 동안과 기옥이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는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학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친구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이미 문학의 모습은 그의 친구들에게 연락체계 역할밖에는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4. 천혜윤락,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까지 천혜윤락이라는 말의 뜻과 이 소설에 나타난 인물들의 소외된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석재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석재가 소설 천혜윤락에서 보여주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은 분명 소외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소외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어디로부터 소외되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주관적인 것이죠. 일반화되지 않는 순수한 개성과 그 같은 개성의 실현인 특수한 삶을 옹호하고 지향하는 이 작가의 세계관을 보여준다라고 평론가 정호웅은 설명합니다. 즉, 보편적이고 일반화되지 않은 개성적인 삶이 바로 소외된 삶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이죠. 성석재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결국 소외된 사람들의 모습 자체가 아니라 개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학의 역할이 평론가 김현 씨의 말처럼 현실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라고 한다면 성석재의 이 소설은 그런 점에 있어서 탁월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